네, 요즘 카카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 그리고 라이온하트 상장 철회 이후에 카카오의 경영 방식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꼼수 인수에 대한 논란도 제기가 됐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기자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화물마당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단 예. 중간 물류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장을 미들 마일 시장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정확히는 어떤 시장입니까? 예, 미들마일이 어떤 건지 일단 이 화면 통해 이 표를 통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들마일이라는 게 이 화물을 공장에서 이 물류 창고나 이 판매처까지 화물차로 운송하는 기업 간 거래 운송으로 이 최종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배송되는 택배나 퀵 등 라스트 마일의 전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인수하기로 한 게 이 화물마당이라는 화물 중개 플랫폼인데요. 현재 이 주선사가 플랫폼에 운송 정보를 띄우면 차주들이 골라서 수락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또 가장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 카카오가 미들마일 시장을 선택한 이유일 겁니다. 예. 이게 잠재력이 큰 시장인가 보죠? 예,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지난해 처음 이제 라스트 마일 중개 서비스 카카오틱 퀵을 출시를 하면서 이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면허, 즉 미들마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 면허를 한 물류 업체로부터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미들마일로도 이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네. 이 국내 미들마일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요, 약 30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이 라스트 마일 시장, 이 시장이 7조 원에서 8조 원 규모인 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 4배인 수준인 셈이죠.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새로운 먹거리로 이 미들마일 시장을 점찍은 겁니다. 이 미들마일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이 업무 처리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 더뎌서 IT 기업이 진출하기에 딱 안성맞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이한 부분은 지분을 49%만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예. 앞서서 카카오의 이때 신시장을 진출할 때 이런 행태를 좀 보자면 관련 회사를 좀 완전히 인수하는 형태였거든요. 이번엔 좀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 지분 인수를 했는데 49% 지분 인수를 하면서 1대 주주인 주선사 연합회에 이어서 2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이 화물마당은 사실 주선사 연합회가 지난 2014년도에 이 KT와 공동으로 구축을 해서 2019년까지 함께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 주선사 연합회가 화물마당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분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이 중간 물류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 주선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장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49% 지분을 인수한 거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여기에 여전히 아날로그식 업무 처리를 하는 이 시장을 디지털하기 위해서 이 업계가 먼저 요청해 왔다고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밝혔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 말고 다른 국내 대기업도 뛰어든 시장인데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직접 진출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 카카오 관련해서 제기되어 온 사업의 문어발 확장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카카오 그룹이 지난해 9월이었죠. 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이 골목 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스마트 호출 서비스 폐지와 꽃이나 간식 배달 사업 등에서 이제 철수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또 최근에 이제 불거진 전방위적인 플랫폼 독점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국토위 국감에서 이 류궁선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우려하는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변경하는 작업을 검토하도록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주선사업연합회가 추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 했지만은 업계에서 이 기존 이 49%에서 충분히 추가 매입을 통해서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꼼수 인수가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일단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면허를 또 취득을 했단 말이죠. 이게 단지 분위기를 살피는 거지 사실상 생각을 해보자면 카카오가 택시 시장에 진출할 때 이런 사례들이 좀 생각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화물 쪽을 역시 택시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화물 운송 주선 산업 면허, 이게 필요합니다. 이 운송 사업자를 중개 대리하는 사업으로 육상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필수적인 사업 면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여객 운송을 위해 택시 사업자 면허를 인수해야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과 비슷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화물차 운송 주선 사업 면허를 확보를 했고 여기에 올해 6월에 티맨 모빌리티 자회사인 YLP와
카카오티와 파트너 관계였던 이 위드원스라는 것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화물마당 지분 인수를 하면서 결국 앞으로 주선사들의 콜과 뭐 화물 차주들을 이제 직접 모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들마일 시장을 넘어서 뭐 수요와 공급을 직접 연결할 것이라는 게 또 업계의 시각입니다. 이게 사실 업계만 다를 뿐이지 아까 이제 설명을 들어보자면 택시나 대리 이제 서비스처럼 비슷한 서비스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잡음이 좀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뛰어들면은 화물 운송 플랫폼 시장에도 지금 택시 시장에서의 문제가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여객 운송 시장을 대표하는 택시업계의 경우에 이 카카오티가 시장의 편리성을 우선 내세운 다음에 먼저 진출을 하고 또 순식간에 이제 시장을 과점을 했는데요.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뿐 아니라 또 택배 운전자들에게도 이 불공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카카오티는 택시를 수월하게 잡을 수 있으려면 이제 기존 콜택시 때처럼 1,000원 수준의 수수료에서 이제 시장을 과점을 한 뒤 이제 차등화된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했었었죠. 물론 무조건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 화물 운송 시장도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객이 결국 이제 더 좋은 물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없던 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또 시장의 논란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육상 운송 시장에서 이제 막 진입을 시작한 카카오티의 운영 방식을 뭐 원천적으로 안정 장치를 둬야 한다는 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일단 시장에 직접 진출은 아니다라고 좀 선을 긋긴 했지만 화물 업계에서는 또 반응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선 뭐 대외적으로는 화물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화물 업체 관련돼서는 아날로그 방식이 여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카카오가 인수하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은 세세하게 들여다볼 경우에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택시 운송업계와 이제 비슷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뭐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이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관련 심사 지침을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치겠다며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이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